자, 해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해파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다에 파도 있지, 파도. 네. 그거를 입자 수준으로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한번 보는 거가 해파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해파라고 써 있어요. 해수면이 교란되어 생긴 출렁거림. 파도 아니야 그냥? 파도잖아. 네. 편안하게. 그게 무슨 형태로? 파도. 파도잖아. 파도잖아. 네. 입자의 주기적인 상하 운동. 입자 입장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그게 해파라고 해요. 입자들 하나하나가 이제 일로 가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걸 지금 보자. 입자 입장으로.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3D야. 이게 약간 이게 면이거든? 네. 면이 딱 봐도 뭔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잖냐? 일로 가는 것 같진 않잖아. 네. 아무튼 뭐 모르겠어. 이게 보는 시야마다 다른데 어쨌든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이걸 다 분리를 할 거야. 알겠어? 네. 자, 일단 볼게요. 파동은 항상 중간을 잘라. 우리 뭐 아시죠? 삼각함수처럼 했을 때 딱 중간 자르잖아. 네. 진폭을 너네가 보통 이거라고 말하거든? 아닌 거 아시죠? 네. 진폭은 이거야. 알겠지? 네. 애들이 진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폭인 줄 알아. 그건 아니야. 반 잘랐을 때 그냥 높낮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 일단은 알 것 같고.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루하고 골 어디 들어보지 않았냐? 네. 이걸 마루, 이게 골. 우리 파동에서 봤을 때 마루와 골 말하거든. 네. 마루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걸 마루라고 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골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까지는 당연히 다 들어갔어요. 네. 파장을 또 모르면 또 바보지. 골에서 골이고 맞아. 혹은 뭐 마루에서 마루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폭이라고 착각했던 걸 이제 파고라는 말을 쓸 거야. 파고. 저 파고라는 말은 어쨌든 처음 들어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하시고 다른 거는 그래도 얼추 한 번씩은 들어봤기 때문에 사실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써 있는 거거든요. 마루는 해파에서 이게 해파라고 해. 전체적인 이제 바닷물 입자들의 어떤 이동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해수면이 가장 높은 걸 마루라고 하고 골이 가장 낮은 거. 이것도 당연히 알 거고. 방금 얘기했죠? 마루에서 말 혹은 골에서 골까지 말. 파고는 당연히 진폭의 몇 배? 2배.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이거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주기가 뭘까? 주기는 쌤이 말했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자. 이건 물리에서도 맨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바퀴 돌았을 때, 즉 한마디로 원상 바퀴 돌았을 때, 즉 한마디로 자, 마루에서 골까지 내려갔다가 마루까지 올라왔을 때 시간. 한 파장에 대한 시간. 그게 주기야. 빵! 됐습니까? 네. 별거 없죠? 자, 속도는 시간분의 뭐 거리가 되잖아. 맞지?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해파의 전파 속도는 시간분의 시간에 이제 주기를 쓸 거고 거리는 파장의 길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게 속도야. 참 웃기지? 항상 우리가 속도 구하는 게 시간분의 거리인데 지금 카테고리에 따라 어떤 걸 시간으로 쓸지 어떤 걸 거리로 생각할지 그거에 따라서 식이 다 달라지지. 사실 개념은 비슷한데. 알겠어요? 네. 이게 해파라는 애새끼예요.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부터 보고서 이해를 봐야겠구나. 해파의 발생 볼게요. 해파의 발생은 당연히 뭐겠어요? 바람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도 해파가 발생한다. 근데 저걸 누가 몰라? 이걸 누가 모르냐고. 우리 쓰나미 일어나잖아. 네. 막 화산 폭발하거나 지진이나 쓰나미 일어나죠? 그것도 다 얘네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거는 다시 뭐 볼 필요 없고요. 그럼 해파가 전파되는 거거든요. 네. 보게 되면은 전파는 말 그대로 이제 해파를 구성하고 있는 물입자가 있겠죠. 그 물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그 물입자가 전달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뭘 할까요? 전달되지만 물입자는 원궤도를 그리며 뭐 하면서? 원궤도를 그리면서 주기적으로 원운동을 하면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올 뿐 해파를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졸라 신기하지?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해파를 따라 진행하지 않는다고. 물입자가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얘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움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물입자가 네. 내가 물입자라? 물입자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는. 얘는 제자리에서 돌면서 올라갔다가 돌면서 내려갔다가 돌면서 올라갔다가 이것만 한다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게 그 얘기야. 지금 해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 맞아? 네. 봐봐. 이게 참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 아주 재미난 얘기거든? 해파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점점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네. 얘가 올라가지. 네. 올라가지. 네. 돌지. 네. 돌지. 돌지. 그러니까 여기 물입자가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다가 이런 건데, 이거 하나를 찍으면 이거 찍고 얘가 여기 찍히고 얘가 여기 찍히고 얘가 여기 찍히고 얘가 여기 찍힌 거야. 그래서 파도가 항상 치면 어때? 여기서 서핑 타지. 네. 아, 이렇게. 그렇지. 아. 이게 맨날 그 파도 막 그 맥주 광고 보면 네.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여기서 막 서핑보드를 막 타잖아. 네. 이렇게 타잖아. 샥 타잖아. 이게 물입자가 돈다는 얘기야. 그것도 제자리에서 돌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어떤 원리랑 또 이제 또 대등이 되냐면, 파도가 쳤을 때 이 네. 부표가 절대로 일로 안 가. 네, 맞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지금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이거는 뭐 글쎄, 이거는 할 거 없는데 그냥 해파를 발생시켜보고 과연 전파가 어떻게 갈지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해수면의 지수 쪽으로 바람이 불면 해파가 발생한다. 그거는 뭐 당연히 알 거고. 네. 이거는 전달에 대한 거. 오케이? 네. 자, 근데 이거 얘기야. 탁구공을 놨어. 탁구공을 해봤는데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할 뿐 절대로 밀려오지 않았어. 개신기하지? 네. 그래서 물입자라는 녀석이 위아래만 움직이니까 얘가 전달이 안 돼. 됐죠? 네. 그리고 해안선 가까이 오면 수심이 얕아지면서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진다라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고요. 수심이 얕아지면 파장이 왜 짧아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땅이 있으니까. 맞아. 땅이 네. 얕아지지. 네.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약간 좀 스프링 용수철로 생각을 했거든.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있었어. 네. 물론 여기는 좀 깊어. 네. 땅이야. 여기 해안가. 맞아? 네. 이렇게 오다가 부딪혀 안 부딪혀? 그렇죠. 부딪히면 이게 눌려 안 눌려? 눌려요. 눌리니까 이게 쫙 이런 식으로 된다고. 뭐 말해서? 눌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있던 게 쫙 눌리잖아. 네.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진다고. 대신에 눌리니까 파고가 높아진다고. 진폭이 높아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 뭐지? 그거 아나? 파도가 원래 파도 있잖아. 네. 파도가 그 바다 쪽에서 치는 파도가 뭐 넘칠넘칠 하는데 그게 해안가로 넘으면은 엄청 커져. 네. 이래서 그래. 지금 파고가 높아진다고. 뭔 말인지 알았어?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해안가 가까이 오게 되면 되게 높아져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되게 쓰나미야. 그래서 사실 쓰나미가 그 경고를 안 주면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피하기까지가 시간이 부족해. 네. 왜냐면 파고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위험성을 느끼고 도망치기 때문에 그렇기에는 너무 늦었지. 이해했어요? 네. 자, 해파의 종류를 배울 거거든? 네. 몇 가지 있어. 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 볼게요. 거의 다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모양에 따라서 해파를 분류를 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암기가 들어가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풍랑, 너울. 야, 연안세판 딱 봐도 연안 쪽이 아니냐? 네. 거의 다가왔을 때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다양하게 있겠죠? 일단 풍랑에 대한 거, 너울에 대한 거, 연안세파에 대한 거, 이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랑. 풍랑은 일단 가장 바깥대지, 맞지?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해수면이 거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파장이 합쳐서 해파가 합쳐져서, 자, 마루가 있을 거 맞지? 네. 마루가 삼각형 모양의 뾰족하게 된 해파다. 이게 포인트 같은데, 여러 해파가 모여가지고 삼각형이 그 마루 쪽이 되게 뾰족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갔다고, 알겠어? 네. 올라가니까 파장이 좀 짧겠지. 왜냐면 그게 눌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파장이 짧고 그 다음에 주기도 짧다. 이해갔어요? 네. 좀 빨리 온다고. 빨리 움직인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근데 아마 그 상상될까? 이렇게 뾰족뾰족하다고. 이게 풍랑이라고. 아마 그 배 타고 낚시하러 가면은 저 풍랑을 볼 수가 있겠지. 네. 예, 이해갔어요? 좀 세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자, 풍역대에서 발달한다. 바람 부는 데에서 발달한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발달해서 최대 크기가 되면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약간 조금 최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 이해했어요? 네. 이런 거 다 암기해줘야 된다. 알죠? 네. 너울. 풍랑이 전파되어 풍역대를 벗어나면 마루가 둥글고 규칙적인 형태가 되는 거. 약간 좀 원상복귀 된 것 같은데? 맞죠? 네. 아무래도 풍랑에 비해서야, 알겠어? 네. 파장과 주기는 좀 길다. 조금 이렇게 좀 퍼졌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그런 쪽에서는 저런 풍랑이 말 그대로 바람풍이야. 바람이 부는 영역대에서는 다양한 해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 뭉치고 세력이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루 쪽이 좀 뾰족하게 될 것이면서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좀 제한이 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 바람이 부는 그런 풍랑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너울이라고 한다고. 그때는 좀 힘이 풀린 상태니까 다시 조금 일반적인 해파의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된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네. 근데 너울은 바람이 불지 않는 다른 지역까지 전달되는 좀 거리가 좀 멀리 가겠지, 맞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안 세파는 어쨌든 간에 수심이 얕은 곳까지 왔겠지, 너울 자체가? 네. 그냥 말 그대로지. 그럼 속도가 늘어지겠지. 왜 마찰이 일어나니까 느려 안 느려? 네. 느려지지? 어쨌든 눌린다고 생각하라고 했지? 네.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는 눌리니까 높아지는 거 알겠어? 네. 그래서 파의 봉우리가 해안 쪽으로 넘어지면서 부서지는 해파 맞지? 네. 그렇게 보잖아 맞지? 네. 근데 어느 정도 상상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리를 하면 자 바람이 부는 걸 풍랑대라고 합니다. 그 풍랑대에서는 여러 가지 해파가 다양하게 발생할 거고 걔네들이 계속 합쳐지다 보니까 위쪽이 좀 뾰족하게 될 거고 계속 높아질 거야. 근데 제한이 있다는 거. 근데 풍랑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원상복귀가 좀 에너지가 약한 상태로 그래서 좀 둥글둥글하게 일어날 거야. 그걸 너울이라고 하고 그 너울이 이제 한참 동안 가다가 이제 연안 쪽까지 오게 되면은 연안 세파라고 하는데 그때는 수심이 좀 얕은 지점이라서 마찰이 일어날 거고 속도가 좀 느릴 거고 맞죠? 네. 그래서 파장이 좀 짧으면서 파고가 좀 높으면서 부서지는 해파가 되겠다. 그게 연안 세파다. 괜찮죠? 네. 자, 앞서서 우리가 해파를 대해서 배웠잖아? 맞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수심 있지, 수심. 네. 수심도 중요하고 파장이라는 그 길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해파를 이번에 좀 분리해보고 어떤 또 파동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부음하겠다. 자, 뭐 크게 보게 되면 뭐 10해파, 1000해파, 1002파. 말이 참 여러 가지 있죠. 자, 볼게요. 일단은 10해파죠. 네. 일단은 심해파는 딱 봐도 그냥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다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파동의 어떤 진행 방향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나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맞죠? 진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올 때까지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네. 근데 대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심해파라는 이유가 대체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수심 때문에 그래요. 자 수심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 파장 있죠? 네. 요 파장이 한 2분의 1 정도? 오케이? 네. 2분의 1보다 좀 더 깊은 곳에서 진행하는 해파를 우리가 심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절반 정도 되는 깊은 절반보다 좀 더 깊은 거 오케이? 네. 이해 갔죠? 그게 우리가 심해파라고 해요. 뭐 단순하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정사각형을 그리면 요 정도 되거든? 파장의 절반 정도 되는 요 길이에 맞춰서 정사각형 그려볼 거야. 그러면 좀 더 깊은 곳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심해파야. 그게 다야. 딱히 없죠? 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해저면 있지? 해저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받지 않아. 않는다. 맞지 않아요. 바다가 아니라 맞지 않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물입자는 원운동을 한다. 받으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네. 이런 식으로 타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해저면이 그 바다의 가장 아래쪽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물입자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되면서 이제 입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였었잖아. 근데 해저면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동그란 게 유지를 못해. 네. 왜냐면 마찰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해저면의 영향으로 물입자는 무슨 운동? 타원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이제 조금 원 운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약간 좀 찌그러지면서 진행한다. 뭐 그런 얘기가 이건 천해파에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래서 원의 크기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작아진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이것도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전파 속도 외워주셔야 돼. 또 외울 게 계속 나오긴 하네. 맞죠? 네. 전파 속도는 파장이 길수록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파장이 그냥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길인데 그게 길수록 빠른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걸 굳이.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천해파. 천해파도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무래도 파장이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씩이나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얕아. 이해했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얕겠어. 얕으니까 해저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겠지. 맞지? 그러니까 타원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 납작한 타원 운동을 한다. 아시겠죠? 해저면에서 무슨 운동으로? 수평으로 왕복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너무 이게 납작하다 보니까 이게 수평 방향으로 왕복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동글동글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잖아. 근데 너무 납작하게 되면은 거의 뭐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해겠지? 네. 얘 너무 어렵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얘는 수심이 깊을수록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 수심이 깊게 되면은 이게 납작한 정도가 좀 강하거든? 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왕복 운동이 좀 더 이렇게 잘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과 내려가는 구간도 있으면은 좀 느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깊게 되면은 납작한 정도가 강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의 입자 자체가. 이해하죠? 네. 그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딱히 외울 방법이 없어, 저건.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냥 상상 속에 날개를 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해파가 뭐 굴절된다? 어쨌든 간에 해파는 바다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네. 방금 배웠던 해안에 뭐가 접근하면? 천해파. 근데 당연히 생각해봐. 천해파가 접근하는 거 맞지 않을까? 네. 수심이 좀 얕잖아, 맞지? 네. 그래서 걔네들은 타원을 그리면서 입자가 운동한다. 수심이 얕아지면 전파 속도가 좀 느려진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쉬워. 어차피 수심이 얕아지면은 해저면에 가까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찰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려진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면 문제가 생기지, 해변가에서. 이해하시죠? 네. 해파가 있으면 마루가 분명히 있을 거야. 파동이다 보니까. 그 마루를 연결하는 선은 지금 등수심선하고 뭐한다? 평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마루가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마루랑 이쪽 다음 마루랑 지금 같은 수심의 깊이라는 거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뭐 평행한다. 이 수심이 있고 이 수심이 있고 수심의 높이가 있고 수심의 높이가 있다면 얘도 수심의 높이랑 뭐한다? 평행한다고. 이해 갔어요? 네. 다 평행한다고. 아니 당연한 거지.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할 게 없어. 파도는 대체로 해안선에 나란하게 다가오며 맞죠? 네.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건 당연한 거지. 지금 등수신선과 평행하잖아, 맞지? 네. 그럼 마루와 마루도 전부 다 어쨌든 그 깊이에 따른 그 같은 깊이에 따른 수심 선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나란하게 들어오겠지. 네. 왜? 전파 속도가 당연히 같겠지. 수심이 같으면 등수심선에 존재하는 마루와 마루, 그 다음에 골과 골은 전부 다 속도가 똑같다고. 당연해. 너무 당연해가지고. 네. 그러면 해파선의 진행 방향과 해안선이 뭐하다?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게 해안선이지? 네. 이렇게 들어온다고. 네. 아니 그럼 뭐 얘가 뭐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갔어. 이해하시죠? 네. 진행 방향과 해안선이 수직이다. 그 정도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곧이 아마 이렇게 말려 들어 이게 튀어나온 거, 네.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게 만이고 이게 튀어나온 게 곧이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곧에서 먼저 이제 해파가 딱 접촉하는 게 곧부터야, 맞지? 그러면 곧에서 먼저 수심이 얕아지는 거 맞지? 네.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네. 그러면은 만에서는 반대로 전파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 만에서는 전파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왜 빠를까? 곧은 벌써 얕아졌지. 네. 만은 같은 곧이라고 생각하면 만 입장에서는 좀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아무래도 이쪽이. 네. 여기는 곧에 딱 도달했잖아. 수심 얕은 곳.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파동은 같이 올 거니까 같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곧에 있는 이 해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 맞습니까? 네. 만에 도착한 건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갔어. 깊이가 아직도 깊은 상태야. 그러니까 어때? 빠른 상태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에는 속도가 빠르고 곧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속도 차이가 발생해 안 해? 발생이요.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휘어 아니요? 휘어요. 휘겠지. 같은 속도로 가게 되는데 한쪽으로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야. 네. 느려지는 쪽으로 쏠리는 거야. 빠른 쪽에는 안 쏠려, 알겠어? 그래서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야. 이렇게 해파가 다 몰리는 거야.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해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뭐야? 브레이크 밟는 거지. 네. 그럼 드리프트 돼, 안 돼? 네. 되면서 이쪽으로 휘잖아. 네. 그런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보면은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속도가 감소해 해파가 휘어진다. 어느 쪽으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속도가 좀 느려지는 쪽으로 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일은 다 알잖아. 맞죠? 네. 바닷물에 해파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맞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해수면, 즉 한마디로 바다의 그 높낮이 자체가 갑자기 상승을 해요. 그 바닷물이 육지로 갑자기 밀려드는 현상을 우리가 헤일이라고 하고, 당연히 뭐 지진도 있겠고 폭풍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네. 여기 딱 나오네. 지진, 헤일. 그걸 우리가 쓰나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양하죠. 뭐 지진, 화산 폭발, 뭐 단층에서 갑자기 뭐 두둥 하게 되면 파동이 생기게 되면 그 파동의 에너지 전달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 긴 파동, 매우 긴 파동이 형성됐다. 속도가 빨라 안 빨라? 빠르겠지. 개빠르게 와요. 알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이제 뭐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처음에 발견했다 그러면 졸라 도망쳐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뭐 그때 되면은 이미 늦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는지 볼게요. 아주 충격입니다. 자, 단층이 발생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단층이 무조건 이런 해안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방향이야.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은 보지 않고 이쪽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당연히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왜? 파고 있지, 파고? 파고가 얕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으면 잔잔해. 잔잔하게 잔잔하네.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얕은 곳으로 오다 보면 이제 쭉 눌리니까 파고가 높아지니까 그때서 오, 저 새끼 왜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서야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죠? 얕은 바다에서는 이제 드디어 파고가 상승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이때서부터는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거의 가까워지게 되면은. 자, 어쨌든 간에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해 갔죠? 네. 자, 한번 볼게요. 파고.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먼 바다에서 파고가 몇 미터? 1m는 별로 안 높아. 이 정도? 맞죠? 네. 근데 수심이 얕은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얕잖아. 맞지? 네.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파고가 어떻게 돼? 높아져. 파장이 짧아지면서 파고가 겁나 높아져.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야, 씨. 거의 뭐 아파트 한 층에 2m 정도 된다고 하면은 맞죠? 그러면은 수십 미터면 아파트 몇 층짜리가 이제 올라오는 아파트만큼 올수게 해요. 알겠죠? 네. 자, 파장은 매우 길다. 맞죠? 뭐 개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심 자체가 파장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000회파의 성질을 띱니다. 쓰나미는요. 11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다고. 파장에 비해서 굉장히 뭐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파 속도는 1000회파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파속은 수심에 따라, 자, 1000회파는 어쨌든 수심에 따라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해안으로서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전파 속도가 좀 느려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해하시죠? 네. 자, 여기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나봐. 퍼지고 있지, 지금. 네. 지진이 발생해 둥글게 퍼져나간다. 이거는 파동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가장 큰 파동의 전과 후로 우리가 에너지 일부가 작은 파로 퍼져나간다. 아, 이건 됐어. 그래서 뭐 큰 파동이 도달하기 전후에 뭐 15분에서 20분 주기로 작은 해일이 나타날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파동이 왔지.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작은 파동들이 계속 조금씩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나미가 크게 한 번 왔어도 아직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야 돼.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로 20분 주기로 계속적으로 작은 에너지 아직까지 좀 있는 것들 올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해안가에 도달할수록 3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시간 동안 이동 거니까 속력이지, 속력. 그냥 속력이야.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속력이 조금 짧아진다, 속력이 좀 준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해일이 예상 시간 볼까요?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18시간 정도 되면 여기까지 오나봐. 생각보다, 근데 이게 지도라 가지고, 생각보다 뭐 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해하시죠? 네. 여기 써있네요. 2004년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지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수령연계에서 옆단층이 만들어지면서 단층이 만들어졌지. 지진의 일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 수심이 4000m네요? 전파속도가 한 요정도. 야, 씨. 야, 진짜 빠른데? 야, 1시간에 710km면 개 빠른 거야. 우리 자동차도 100km도 빠른데 그거 7배나 된다는 거거든? 비행기 속도로죠. 그 정도로는 엄청 빠른 거잖아. 네. 피할 수도 없겠는데, 저 정도면? 뭐 이해 갔죠? 네. 심각하네, 심각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폭풍에 의한 거죠? 네. 폭풍에 뭐 태풍이나 이런 거. 그치, 뭐 저기압은 맞잖아, 맞지? 네. 올라가는 거니까 해안으로 접근한다. 그치.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좀 낮겠죠? 네. 그 낮은 중심기압과 강한 바람과 의해서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 그치. 저기압이니까 올라가지? 오른쪽으로 말아오르면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네. 그 해일이 우리가 폭풍일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길어가지고 친해파의 성질을 띈대네. 똑같은 얘기지? 맞죠? 네. 친해파. 다 친해파네. 심해파는 하긴 수면이 깊은데 심해파는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해수면 상승 원인. 이거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맞지? 네. 이렇게 우리가 말아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제 올라가지. 그러면 또 이제 뭐 수압 경도력 뭐 이런 거 하겠지. 이해했어요? 네.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바람이 해수를 밀어 올려 뭐 해수면이 더 상승한다. 안 그래도 저기압으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강한 바람까지 부니까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네. 그렇대요. 해일 피해 당시의 기압, 뭐 만조, 해안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고. 만조 알지? 네.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를 만조라고 해. 하루에 2번 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죠? 그건 알고 있죠? 간주하면주. 당연히 그때가 위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 알 것 같고, 강풍이 불어오는 만과 같은 지역에서는 폭풍의 위력이 더 강해져. 그치? 만은 왜 강해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맞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바람이 몰리겠지. 네. 좀 쌓인다고 봐야 되지. 속도도 좀 빠를 것이고. 어디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다가오는 여름철. 그렇지. 남해안. 남해안 위험하지. 부산 같은데. 그때는 난리 났을 텐데. 지진의 일보다 폭풍의 일의 발생 횟수가 많다. 뭐 그렇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지진이 뭐 매일 일어나? 그건 아니지. 폭풍이 좀 더 많이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대처하는 거 뭐 방파제. 해파가 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 맞죠? 그 경보나 예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진로를 예상해서 대비하는 거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네. 자, 개념 확인 문제인데 해파하고 이제 해를 다 배웠잖아. 네. 해파는 그냥 무조건 바람이야. 볼 필요 없죠? 표면에서 보는 바람에 의해서. 맞죠? 네. 그리고 해일이죠? 네. 해일은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 뭐 태풍이라든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에 의한 기압 변화, 그 다음에 뭐 지진 혹은 뭐 지각 변동, 뭐 다양하겠지. 지진, 해일. 뭐 그게 해일인데? 아무튼 아시겠죠? 네. 자, 볼게요. 두 번째인데요. 뭐냐, 요소들 쓰는 거죠? 네. 파장, 골, 마루, 골, 이건 진폭이야. 파고구나. 네. 파고지. 여기까지니까 가운데 딱 했을 때가 진폭이지. 맞죠? 네. 골과 이제 마루 사이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파고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하는 게 진폭이죠? 자, 이거는 암기해야 돼서 네. 어쩔 수 없어요. 풍랑, 바람이 겁나 부는 거 맞죠? 뾰족뾰족한 게 특징이고요. 이거는 너울, 맞죠?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순화된 느낌, 맞죠? 네. 그리고는 이제 연한 세파, 파고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 연세,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바람의 직접인 건 누가 봐도 FP지? 네. 자, 지금 심해파와 천해파 오늘 배운 거죠? 네. 심해파는 높이 자체가 어쨌든 파장의 2분의 1보다 좀 더 큰 상태. 그걸 심해파라고 하고, 얘는 20분의 1보다 네. 작은 상태. 굉장히 뭐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심 자체가. 맞죠? 네. 그렇게 보면 L자로 써야지. 자, 해저 마찰의 영향 없음 있음. 당연하죠. 맞죠? 네. 얘는 원운동이죠? 네.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향이 있으니까 타원으로 좀 찌그러진 상태. 맞지? 네. 야, 전파 속도 이거 내가 외우진 않았는데. 루트 GH. 루트 GH예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우든지 해야 돼요. 자, 볼게요. 해파. 해안으로 접근하면 곳이죠. 곳에는 속도가 느려요. 가장 먼저 이제 아무래도 좀 수심이 낮아지니까 전파속도 좀 느려지겠죠? 만에서는 퇴적작용이 우세할 것이야. 일단은 퇴적작용 뭐 맞지 않냐? 맞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다 몰리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해수욕장은 곳의 만 아니야? 이 곳이면은 뭐 안 되지. 곳은 아닌데, 맞지? 네. 자, 지진의 일이 해안에 접근하면은 파장은 짧아지죠. 네. 파고는 높아지죠. 눌리니까. 자, 지진의 일은 심해파 아니지, 천해파지. 네. 자, 지진의 해안에 접근하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지. 네. 그 다음 만조 때 폭풍이 발생하면 수명이 더 높아지겠지. 당연한 거지. 네. 자, 대표 바로 자료 분석입니다. 자, 가하고 나를 봤더니 나는 지금 타원이지. 네. 그러면 얘는 천해파. 맞죠? 네. 천해파, 그 다음에 얘는 심해파. 맞죠? 네. 자, 다 썼네? 원, 타원. 좋습니다. 자, 해파의 파장과 수심의 관계 아까 했는데, 자, 가라는 수심은요 2분의 L보다는 좀 더 깊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좀 얕아요. 20분의 1 정도에 대해서 좀 얕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네. 암기해 주시고요. 자, 가와나의 해파의 전파 속도는 각각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각각이야 또? 심지어? 수심 아니야 수심? 네. 근데 쟤는 파장. 그치, 쟤는 파장으로 봐야겠지. 얘는 파장으로 보고 얘는 수심으로 봐야지. 맞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S. 네. 가해파, 심해파죠. 마찰 영향받지 않는다. 깊으니까. 자, 2번. 나해파, 초해파. 전파 속도는 파장에 비례한다. 속도가 파장에 비례. 파장이 길면 속도가 빠른 거 맞지? 네. 네, 당연한 거지. 연은이다. 연은 천해파니? 연은은 약간 좀 얕은 거니까, 맞지? 네. 자, 보다 지우면 가는 수심이 깊은 거다, 맞지? 네. 다음, 지진해일이 발생한 후 전파되는 과정의 수심에 따른 전파 속도와 파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그렇대요. 알바. 자, 지진해일은 심해파와 천해파. 야, 심해파는 아니지 어쨌든. 네. 천해파 알겠죠? 아, 뭐야? 까다토스하네? 이게 지금 지진해일이지? 네. 파장을 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킬로미터지? 네. 하나, 둘, 셋. 밑으로 바꿔. 깊이가 어느 정도인데. 이거 절반 해봐. 절반 해도 깊이가 낮은데? 심지어 20분에 해도 낮은데? 그러니까 천해파.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수심이 작아요. 20분의 L보다요. 이게 까닭이야. 알겠어? 자, 지진의 일이 해안에 가까이 오면 전파 속도가 어떻게 느려지겠지. 빨라지면 대륙을 다 집어삼킨다는 얘기야? 3번. 해일이 해안에 가까이 오면서 파장은 짧아지겠지? 하고는 높아지겠지. 자, 지진의 파장은 항상 수심보다 값이 클 것이다. 자, 볼게요. 자, 지진에는 이거잖아, 맞지? 네. 파장에 대해서 물어봤네? 수심 맞지? 네. 20 곱한 거지? 네. 수심이 29보다 큰 거지? 수심보다 큰 건 아니지. X라고 해줘야겠지. 맞잖아. 지금 말 그대로 아니야? 항상 파장은 수심보다 큰 게 아니라 수심의 20배를 해야 커진 거야. 그것보다 크지. 수심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이해갔어? 네. 지진의 일은 파장이 길수록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네? 당연한 거지. 지진의 일은 해저 지진에 의해 집안의 상하 운동 없이도 일어난다. 집안의 상하 운동? 없이도 일어난다. 지진의 상하 운동. 단층이잖아, 그냥. 네. 그러니까 맞겠지. 상하 운동이 무조건 단층. 단층도 상하 운동인 거 맞긴 해. 맞지? 맞지? 잠깐만. 3번. 지진에 의해서 상하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X. 없어도 일어나면 안 돼. 왜냐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잖아. 지진 단층. 네. 단층은 역단층이든 전단층이든 상반이든 하반이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테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일어나야지. 맞지? 네. 하긴 단순한 진동으로는 안 되겠지 아무래도. 이해하시죠? 네. 우리나라는 폭풍해일보다 지진해일 피해 상대. 뭔 소리야 씨. 이거 뭐 일본이야? X죠? 네.